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불광동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전 삼형제 중 맏이한테 시집을 갔어요. 제가 맏며느리기도 하죠. 그런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죠. 남편은 Y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재원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물려받고 일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생활비를 남편에게 타서 쓰다 남편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생활비를 주시곤 했죠. 그때부터 무시가 날로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뜩이나 고졸인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더욱더 무시하기 시작했죠. 저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일 잘하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니? 네가 부추긴 거 아니야? 아휴, 속상해 정말. 장남이라고 하나 있는 거 회사라도 이어받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싫은 건지 하여간 너희 부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내 말이 틀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자체가 망가진다더니 딱 그 짝이야. 너 만나기 전까지 고분고분하던 애가 왜 갑자기 안 하던 반항을 하는 거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저 때문이에요. 민섭 씨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다 어머니 뜻대로 이 사람 살아왔잖아요. 이번엔 좀 믿어주세요. 그래도 본인 꿈이 있다는데 안 그래요? 응원? 참나. 하나밖에 없는 장남한테 내가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 줄 알아? 결혼부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없어. 장남이라고 내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어떻게 지 동생들보다도 못하게 사냐고. 동생들이 뭘 배우겠어? 에휴, 참 속상해. 시어머니는 결혼부터 장남 인생이 꼬였다고 늘 누누이 말했어요.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저였기에 결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지만 남편 회사 문제로 어머니는 저를 탓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괴로운 결혼 생활이 되었죠. 남편은 옆에서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사실상 생활비를 벌지 못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를 위로해 줄 뿐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죠. 하지만 웬만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넋두리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미안하다. 내 욕심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 맞지도 않는 경영학과 가서 회사 물려받으라고 무조건 강요하시는 부모님.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했던 게 결혼이었는데 그런 너한테 짐을 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하고자 하는 꿈 꼭 이뤄. 어머님한테 생활비 덜 탈 수 있게 내가 일자리라도 알아보든지 할게. 아름이는 어쩌고. 한참 손 갈 때 아니야? 나 때문에 너만 고생하는 것 같네. 내가 다 보장시켜줄게. 걱정 마. 조금만 힘내자. 전 최대한 시부모님에게 생활비를 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았죠. 제가 취직한 곳은 마트였어요. 일당도 셌었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이가 있던 저로서는 아이도 돌봐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번 돈으로 시부모님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생활비 안 받겠다는 거냐? 아니, 뭔 놈의 배짱으로 생활비를 안 받겠대? 없는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저 취직했어요, 어머니. 이제 생활비 안 주셔도 돼요. 민섭 씨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유, 퍽도. 꼴랑 100만 원도 못 버는 거 아니니? 고졸이 취직해봤자지,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졸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추진한 거야?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어머니, 고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고졸 아니신가요? 형편이 어려운 건 죄가 아닌데 도대체 몇 년째 고졸 얘기를. 뭐? 너, 나 고졸이라고 무시해? 너 때랑 나 때랑 같니? 나 땐 고등학교만 나오면 대단한 거였어. 알겠어? 아유, 또 열뻗치게 하네. 행여나 너랑 나랑 같다고 생각 말아라. 난 네 시아버지도와 이렇게 사업 일으킨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본인도 고졸 얘기를 듣기 싫어하면서 늘 저에게 고졸 타령을 해대며 그렇게 저를 깔아뭉개셨죠. 시댁에만 오면 늘 작아지는 제 자신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만을 믿고 시작한 결혼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했고 늘 저를 걱정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남편도 회사를 나온 뒤부터는 거의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를 제일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며 차례차례 동서들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사람들 같더라고요. 저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곱게만 자랐지 뇌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고 인성이 별로인지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죠. 어머, 내가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아주 제 꼴 보기 싫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나한테도 격에 맞는 며느리들이 생겼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기대에 충족시켜드리는 며느리가 될게요. 걱정 마세요. 단번에 제 갤러리에 놀러 오세요. 그림 한 점 선물 드릴게요. 갤러리 구경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숍에 오셔서 옷도 한 벌 빼가시고요. 저희가 어머니 지극히 모실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어머,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거야? 어머, 너무 고마워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들이 들어오니 내 기가 산다. 동서들은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시어머니에게도 저런 며느리들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더라고요. 절 얼마나 무시하던지 결혼하면서부터 많이 느꼈어요.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혼을 한 시동생들은 마음의 여유가 넘쳐났고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들이 시집으로 온 그 다음부터 어머님의 차별이 더욱더 심해졌죠. 아마 차별을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인지.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이때다 싶었는지 오히려 독설이 더 심해졌고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동서들은 매번 웃으며
저를 비웃기 일쑤였었죠. 하지만 언젠가 꼭 갚아주리라 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얘, 너넨 좀 앉아 있어라. 얘 첫째야, 물 좀 떠와라. 애가 왜 이리 빠릿빠릿하지 못해? 여기서 누가 하니? 네가 해야지. 동서가 물쪽이랑 더 가까운데 꼭 저한테 시키시네요, 어머님은. 물만 갖다 드리면 돼요? 아님 휴지도 갖다 드려요? 뭐야? 내가 지금 너 일부러 부려먹는다고 시위하는 거냐? 어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얄밉게 한다니 너는? 생각하는 것도 꼭 꼬여 있어. 아니 딱 봐도 누가 하니 여기서? 귀하게 자란 애들이 하랴? 네가 해야지. 넌 이러려고 내가 그나마 허락한 거야. 어머님도 참 말씀 곱게 하시네요. 동서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전 그냥 느낀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동서들도 엉덩이 붙이고 앉지 말고 좀 나서서 거들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나? 아무것도 모르면 와서 배우던가. 어머, 형님. 저희는 평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머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신 건데 꼭 그렇게 시키셔야 속이 편하세요? 아우, 정말. 뭐 형님 시집살이에 무서워서 어머님 내오기나 하겠어요? 안 그래, 동서? 맞아요. 무슨 어머님보다 더 무섭다니까.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신 건지, 아님 분간을 못 하시는 건지. 원래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던데. 형님 보면 딱 그 짝이라니까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신다니까. 웃겨 정말. 뭐라고 했어?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다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는 위아래도 없는 거야? 동서야말로 왜 이렇게 무식해? 예, 됐다. 아주 부렁컵 떠오라고 했다가 이사단이니? 그만해. 하여튼 몇 년째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없다니까. 동서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당사자는 저였기 때문에 동서들은 기고만장했어요. 고작해야 부모 잘 만나서 곱게 자란 것뿐인데 동서들은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동서들은 시어머니는 항상 감싸주기 일쑤였고요. 저에게 아무리 얄미운 소리를 해도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절 무시하셨죠. 아마 무시당해 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무시 속에서 지내온 나날들이었어요. 저희 딸아이조차도 시댁만 가면 눈치를 봤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맨날 할머니네만 가면 엄마 혼나잖아. 나 할머니네 가기 싫어. 맨날 엄마 혼만 내고 가기 싫단 말이야.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말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름이는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런 말 하면 못 써. 싫어. 맨날 할머니는 엄마한테 화내고 작은 엄마들이 엄마 무시하고 나 할머니네 정말 가기 싫어. 아빠한테도 말할 거야. 딸아이조차 제가 할머니에게 혼만 난다며 가기 싫다고 애써 말했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시댁만 다녀오면 집에 와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었죠. 그런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속상한 나날들이었어요. 정말 지친다. 어머님 매번 그러시는 거 나도 아는데 진짜 지쳐. 동서들까지 깡그리 날 무시하잖아. 내가 무슨 이 집 봉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거밖에 없네.
나까지 변변치 않아서 네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제 알았어? 당신이 회사만 잘 다녔으면 어머님 덜 하셨을 거야. 당신 회사 그만둔 것도 다 나 때문이잖아. 기다려. 자기 다 보상받게 해줄 테니까. 진짜 미안해. 이제 엄마네 자주 가지 말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안 가? 주말마다 오라고 전화가 그렇게 오시는데 이젠 동서들까지 불러서 일부러 나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름이가 할머니네만 가면 나만 혼난대, 알아? 그 정도로 당신 엄마가 날 이렇게 무시한다고. 아, 진짜 지친다. 정말 자존심 상해.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만 울어. 나 하나 때문에 너까지 이게 뭐야. 미안하다, 정말. 남편은 본인이 어머님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고 하였고, 어머님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한동안 잠잠했죠. 어머님이 잠잠하니 한동안 살만했어요. 오히려 시댁에 안 가게 되니 차별받는 소리도 안 들을 거고 동서들이랑도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기분 나빠할 만한 일들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조금 잠잠하다 싶었던 어머님은 또다시 호출하기 시작했어요. 호출 내용도 가지가지였죠. 밥 좀 해라, 전구 좀 갈아라, 욕실 슬리퍼 좀 사와라 등등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넌 내가 전화 안 하면 아주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애 아범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범이 그렇게 나한테 쌍심지를 켜?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그동안 바빴어요. 일도 그렇고.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오늘 무슨 날도 아닌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어야 부르니? 콩나물밥 좀 해라. 아줌마, 오늘 쉬는 날인데 콩나물밥이 너무 먹고 싶지 뭐야. 네가 좀 해. 달래간장까지 만들어서. 아, 이따 애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떡갈비도 좀 굽고.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 지금 저 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동서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으시면 밖에서 드시던지. 굳이 저까지 불러서 요리 시키는 저희가 뭐예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제가 밥순이도 아니고. 아니, 너, 이 시애미가 하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지금 입이 대빨 나온 거야? 아니,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안 그래? 네가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왜 내가 널 이 집에 들였겠니?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절 깔아뭉개셨고 그날 동서들이 들이닥쳤죠. 역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 사는 얘기하기 바쁘더라고요. 동서들과 시어머니는 그런 쪽에서 죽이 척척 잘 맞았거든요. 셋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어찌나 유치하고 웃기던지. 시동생들이 죄다 시댁의 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동서들은 강남 초역세권에 살면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았어요. 물론 집이 잘 사는 것도 있었지만 동서들은 언제나 부자였다는 듯이 늘 가난한 저를 깔아뭉개는 맛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죠. 아니, 형님네는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저희가 강남 초역세권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주버님도 그쯤 사시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마주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형님네는 어디 살아요, 어머님? 어머님네 근처 사나? 아니면 다른 곳? 저기 변두리 어디 산동네 산다고 사는 것 같더라. 저 결혼을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집도 자기들이 알아서 구한 거야. 뭐 산동네 빌라 어디 산다는 거 같던데 나도 그 구질구질한 데 안 가봐서 모르겠네. 쟤한테 물어봐라. 쟤가 더 잘 알지. 우리 민섭이가 좀 착하냐? 동정심에 쟤랑 결혼한 거지? 아마 쟤 아니었으면 지금쯤 더 잘 나갔을 거야. 다 물려받으란 회사도 물려받으면서 처가댁독도 볼 수 있었겠지. 몰라. 난 쟤네는 아예 포기했어. 아들 녀석도 아들이니까 참는 거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어서. 아휴. 어머, 우리 아주버님 로맨티스트네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시는 거 보면. 그들은 제가 사는 곳까지 비웃으며 말했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편의 한마디로 인해 시어머니는 또 노발대발 제 탓을 하셨지만요. 남편이 화를 내니 동서들은 입을 다무는 신용을 하였죠. 그래도 제 화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이때 제 마음이 이 집에선 절대 내가 대접받을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은 절대 날 알아주시지 않겠구나 말이에요.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이었죠. 나도 그냥 남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도 했고요.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결혼한 지가 이제 7년인데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재수 씨들이 아름이 엄마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회사는 제가 간둔 거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재수 씨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와 강남 초역세권 사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손윗사람 무시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예의 좀 지켜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아, 얘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니? 거봐. 이게 다 여자 잘못 들여서 네가 이렇게 편한 거잖아. 안 그래? 그동안 참고 산 거예요. 제가 장남이라 엄마 기대에 충족시켜드리려고 참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억울해.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망쳤니? 도대체 그렇게 착하던 내 아들 어디 갔어? 괘씸한 것. 어미한테 네가 감히?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분은 덜 풀리긴 하였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마트 말고 조금 저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고졸이어도 꼭 취직을 잘해서 너희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피나게 노력한 것도 있었고 딸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죠. 그렇게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가고 전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대학도 안 나온 저지만 저 혼자 이렇게 육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편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하고 다니냐며 타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뭘 하고 다니길래 연락도 통 안 되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아줌마 쉬는 날엔 좀 와서 청소도 하고 하라니까. 바빠요, 저도. 어머님이 모르시겠지만 할 일이 많아서요. 동서들 불러다가 청소시키세요. 굳이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님도 저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동서들 불러다가 하면 어머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귀한 딸들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킬 일 있니? 네가 해야지. 걔네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시려거든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 더 쓰시던지 하시라고요.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바빠서 못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화 드릴게요. 그럼 갈게요, 어머니. 아주 통쾌했죠. 어머님은 어이가 없던지 말문이 막히셨고 저 역시 아주 통쾌한 하루였어요. 제가 굳이 이 집에 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저 싫어하는 어머님에게 굳이 좋은 모습 보이려 애쓰지 않아야겠다고도 다짐했거든요. 이렇게 질러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맺혀있던 화병이 가라앉듯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둘째 동서가 아기를 낳는 날이 다가왔어요. 또 한 번 어머님과 동서는 제 속을 긁어놓았고 절 가정부 취급하는 어머니와 동서에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를 부엌대기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까지도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던지. 예, 너 마트 알바 그만둬라. 아직도 마트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니? 그것보다 시급 더 많이 쳐주고 보너스도 넉넉히 주는데 내가 소개하마. 네? 아니요. 마트는 이제 그만 다니고 취업해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아름이도 어린이집 갔다가 미술학원 다녀야 해서. 제가 시간이 좀 널널해졌거든요. 생각해 주셨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설마하니 굶겠어요, 어머니? 뭐 고졸이 그렇게 좋은데 들어가겠니? 그냥 내가 소개해 주는데 아무 말 말고 들어가라니까. 너한테 딱이야. 아니요. 어떤 일인진 모르겠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구해볼게요. 마음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이 무슨 일 소개해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거절하세요? 아휴, 아니, 저 아기 낳았잖아요. 이제 아기 좀 봐주셨으면 해요. 수고비는 넉넉히 드릴 거고, 뭐 모르는 산후도우미 쓰는 것보다 형님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요? 저도 부리기 그래야 편하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산후도우미? 아, 지금 장난해? 동서가 알아서 봐. 아줌마를 구하든 말든 나보고 애보라고? 아니, 너한테 딱이지. 이상한 데 들어가서 월 200 꼴랑 받을 바엔 작은 애가 얼마나 신경 써주겠니? 남도 아니고 애나 봐. 네 특기잖아. 어머님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고졸이잖아요. 어머님한테도 딱이에요, 산후도우미. 안 그런가요? 아, 가정부도 아니고 진짜. 뭐야? 이게 아주 시엠이 머리 꼭대기에서 날 무시하려 들어? 내 고졸 때랑 너 고졸이랑 같니? 이게 진짜? 이제 하다하다 동서애까지 보라는 어머님의 말에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전 그렇게 어머님에게 질러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 집구석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겠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이 집은 적당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돈으로 저렇게 사람 밥으로 만드는 건 우스웠거든요. 전 집으로 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남편은 저와 같이 분노에 떨었죠. 아, 엄마 진짜 너무하네. 재수씨도 그렇고. 당신 자존심 많이 상했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 나 진짜 당신 어머니 다신 안 보고 싶어.
동서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 맘 잘 알겠어. 진짜 미안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엄마라고 계속 그렇게 넘어갔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편과 전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남편도 더 이상 부모님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어머니 생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전 안 가려고 했지만 동서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을 이렇게 넘어갈 거냐는 둥 말이에요. 형님, 이번 어머님 생신 잊지 않으셨죠? 그래도 형님이 오셔야죠. 어머님 생신인데 저희끼리 어떻게 보내나요? 우린 나중에 따로 가든지 할게. 작은 동서랑 재밌게 보내면 되잖아. 꼭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 우리 형님이 오셔야죠. 큰 며느리가 있어야 진정한 어머님 생신이죠. 안 그런가요? 꼭 오셔야 해요. 다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끔찍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할 도리는 다 하자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어머님 생신만 좋게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어머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네 가면서 마음을 먹었죠. 다신 무시를 못하게 해주겠다 하고요. 어머님네 도착했을 때 동서들이 깔깔거리며 절 맞이하더라고요. 형님네는 산동네라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오세요. 저희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어머, 형님은? 저희같이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랑 같겠어요, 형님네가?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지. 안 그러나요? 아, 맞다, 맞아. 형님네는 저기 어디 산골 구석에 산다고 했나? 그럼 같이 출발하더라도 오래 걸리겠네. 수고하셨네요. 그래, 마음대로 그렇게 짓거려. 재밌겠지.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너희들이 나를 깔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 형님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님, 저희 명절도 다가오는데 언제 몇 시에 모여야 할까요? 아, 맞다. 명절 때 형님이랑 우리랑은 딴 날로 모여요. 아무래도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저희도 친정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형님네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다른 날에 모이는 게 좋겠어요. 형님네는 전날에 와야 하니까 시간이 잘 맞죠? 아유, 명절엔 너희 집들 가거라. 우리는 어차피 음식은 다 얘가 할 거니까 굳이 안 와도 돼. 명절 다 끝나고 천천히 와도 돼. 그네만 전날에 와서 전 부치고 음식 장만하거라. 뭐 얘네가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곱게 자라가지고 송거운 것 좀 봐라. 안 그래?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말과 동서의 무시 발언에 드디어 저는 폭발하고 말았죠. 정말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희의 큰 비밀을 터뜨리기로 했어요. 제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동서들은 놀래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내가 누군지 알면 감당 못할 텐데. 민섭 씨 세무 공무원 붙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전 세무사 자격증을 다 취득한 상태이고요. 일단 동선의 갤러리부터 민섭 씨가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아주 불법 천지던데? 그 다음엔 작은 동선의 편집숍도 캘 거고. 아, 아버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섭 씨 말로는 아주 불투명하게 운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두고 보세요. 저 고졸이고 없이 산다고 무시하셨죠? 민섭 씨 세무공무원 준비할 동안
전 세무사 준비했어요. 아주 거뜬해요. 이제 어떡하실래요? 아니, 무슨 갑자기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갤러리가 얼마나 투명한데, 안 그래요? 웃기지 마요. 그래? 현금 누락이 굉장히 많던데. 현금 신고 안 한 것들. 그리고 세무공무원한테 현금도 먹였다며? 조사하면 다 나와. 아니, 형님. 저는 그나마 둘째 형님보다는 덜했잖아요. 제발. 그리고 전 늘 어머님한테 심한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거든요. 입 다물어. 너도 똑같아. 여기 안 그런 사람 있니? 방관하는 아버님도, 날 쥐잡듯 잡는 어머님, 그리고 날 무시하는 너네 둘. 다 용서 못해. 너네는 말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박살내기로 마음 먹었어. 오늘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너흰 안 되겠네. 제 말이 끝나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한지. 남편도 저를 따라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얼마나 맺힌 게 많았는지. 회사 물려받으라고요? 그렇게 비리로 똘똘 뭉쳐 키운 회사를 제가 물려받길 바라신다고 하셨죠? 절대 싫어요. 전 정직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된 거고요. 다들 법적 처벌 각오하세요. 아름엄마 무시하셨죠?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이제 저도 절연 선언합니다. 절대 안 봐줄 거예요. 다들 이제 조사 과정에서 만나죠. 여보, 가자. 그렇게 남편과 저 딸아이는 밖으로 나왔고 통쾌하게 웃었어요. 그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하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말 그대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가족이고 뭐고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작사를 내더라고요. 전 개인 세무사로서 남편이 필요하다는 자료들을 전부 공유해 주었고요. 시댁부터 시작해서 동서둘은 줄줄이 세금 폭탄을 맞았죠. 중간에 어머니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지만 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아주 단칼에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는지 무릎은 끝끝내 꿇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렇게 전 복수에 성공했어요. 정말 고소했죠. 네가 민섭이 설득 좀 해서 좀 막아줘라. 아니 갑자기 너네 이러는 법이 어딨니? 사람 그렇게 놀래키는 것도 가지가지지.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동서들이랑 같이.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봐달라는 말이 나와요? 우습네요. 너 정말, 아주 이 시애미를 끝까지 이겨먹어야 되지? 어쩜 그리 잔인하니? 우리 아들까지 철연시켜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하나도 안 무섭네요. 안 무사하면 어쩔 건데요? 동서들한테도 연락 좀 그만하라고 전해주실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동서들이 구질구질하게 번갈아 가면서 왜 이렇게 연락을 해대던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맞나 싶은 것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비웃자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묵은제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세무조사를 잘 끝내고 지금은 본인 일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고졸이지만 그 어렵다던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냈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시댁과 동서들은 세금을 두드려 맞고 어찌나 억울해하던지. 둘째 동서는 아예 편집숍을 내놓았고 첫째 동서의 갤러리도
세금 폭탄 이후로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을 10억 넘게 두드려 맞고 시어머니가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저희는 아예 시댁과 절연했습니다. 남편 또한 어렸을 때부터 불법 천진 가족회사를 요절내고 싶어 했었고요. 남편에게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당하고 무시했던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한 번에 절연을 하였고요. 지금은 시댁 쪽엔 발걸음도 안 한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절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시댁과 인연을 끊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는 동서들의 버릇도 고쳐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하던지 제가 세무사가 되고 많이 느꼈어요. 정말 사람 앞일은 절대 모르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당장보단 앞날을 생각하며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 내외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이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네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집안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되어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내외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네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네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네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네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를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치네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네? 얘가 심히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지방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했던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이 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 남편도 10년이라는 세월은 비켜가지 못하는 듯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고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서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죠. 큰 변화 없이 평범했던 일상들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원장님이 여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와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해도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원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죠.
제 몸이 그렇게까지 예민한 상태인지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이 좋았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들에 적응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후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상의 몸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원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을 했지만 모든 건 마음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는데 유독 저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시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느낌적인 부분에서 차갑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저를 더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남편도 아이를 너무 원했던 터라 저에게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 남편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자 시부모님께서 저를 대해주시는 모든 행동들은 점점 더 격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꿈꿔온 결혼 생활과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수도 없이 눈물을 쏟아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동생은 결혼할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동서가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신혼집이 40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집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고가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마련한 거였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호화찬란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차 있었네요. 동서 내외의 신혼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동서를 위해 사가지고 온 포도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모여있는 동안 시모는 주방에 들어가 사가지고 온 포도를 씻으러 가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무시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표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뒤따라 갔는데 주방에서 포도를 씻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뱉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 포도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네가 함부로 다룰 그런 포도가 아니란 말이다.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결혼 생활 5년 동안 우리 속을 그렇게 태우더니 결국 손주 안겨줄 계획은 포기한 거니?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전부 다 편명밖에 터대겠니? 그래도 첫 며느리라 내가 신경 좀 써주려 했는데 실망만 안겨주니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작은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 하나 물고 와서 앞으로 내가 호강하게 생겼는데 너 임신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며느리는 벌써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거 우리 가족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상처받을까 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더 숨겨봤자 뭐하겠니?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인데 내 아들만 불쌍하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만나서 결국 불행만 가지고 왔는데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앞으로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할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입도 뻥끗하지 말고 살아라. 무슨 말만 하면
산부인과 핑계대면서 몸이 예민하다고? 그동안 우리가 임신한 데는 너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알아?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그렇게 어르고 달랬는데 5년 동안의 결과가 어땠니? 차라리 이쯤에서 너희들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은 자식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이루지 못해주고 있잖아. 5년이면 정말 많이 참아준 거야. 둘째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큰아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거기에다가 집안까지 부유해서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완벽한 여자인데 당연히 너랑은 너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겠지. 아마 남아있던 감정까지 전부 다 사라졌을걸? 괜히 거실에 와서 섞이지 말고 배수통에 빠진 포도 몇 알 씻어서 주워 먹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집안 청소나 좀 해라. 시모는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는지 입에 모터를 다신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씻어서 접시에 옮겨 거실로 나가시는데 저에게 배수통에 빠진 포도나 주워서 씻어 먹으라는 말을 하셨을 때 너무 서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에 홀로 서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죠.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며 살아왔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별을 받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더군다나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주방에서 거실에 모여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은 연신 동서내외가 부럽다며 본인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 같아 시모가 그만 갈라섰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동서의 집에 있으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는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는지 제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제 몸을 한탄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눈물로 밤새도록 쏟아냈고 저를 위로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는 몸이라 갈라서는 게 더 큰 아픔을 막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방문을 열면서 거실로 나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너는 아침부터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뱉는 거야?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당신은 알면 알수록 참 이기적이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결혼 생활이나 유지해. 알겠어? 당신도 나랑 사는 거 싫으면서 왜 이혼은 안 해주겠다는 건데? 각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 내 동생은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뼈 빠지게 일해도 동생 발끝도 못 쫓아가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혼까지 하자고? 내 인생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한 번뿐인 삶에 흠집 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아침부터 열내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알겠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서로에게 더욱더 큰 아픔만 남겨지게 될 거라고. 하루빨리 서로 갈 길 가는 것도 방법이야.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듯 입을 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들리는 건 제 울음소리뿐이었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서
부어오른 얼굴로 저도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혼자 살았던 삶이 너무 그립게만 느껴졌었어요.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들리라는 말이었죠.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 후 시댁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왔으면 빨리 앉지. 뭐하러 멀뚱히 보고 서 있는 거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들어라. 아침에 채덕이한테 전화가 왔었다. 둘이 이혼 얘기를 주고받았었다며? 그런데 네가 먼저 이혼 얘기 꺼냈다던데? 그럼 내 아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이혼이 성립되지 않겠니? 둘이 결혼한 지 5년 됐고 그동안 우리가 너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저런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으로 1년에 1억씩 총 5억을 배상해주면 우리도 쿤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네가 원하는 이혼 해주도록 하마. 시간이 돈인데 내 아들은 5년 동안 헛생활 한 거나 다름없잖아. 또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의 의견은 모두 일치했고 너만 오케이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보고 그이한테 5억을 주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했다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실 수 있는 거죠? 임신은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저도 그이와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본 건 같은데 왜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5억을 토해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동서집에서 어머님이 그이와 갈라서라고 하셨잖아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대화가 길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당장 자리에 앉아라. 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좋은 기운을 받아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번에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새아가의 기운이 어떠니? 옆에만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네가 간절히 아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다 버려야 하지 않겠어? 임신이 될 때까지 막내 며느리 집에서 가사일 좀 도와주고 너는 좋은 기운 받아서 아이 계획까지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니? 너도 알다시피 막내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이잖아.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시엠이 말 듣고 이번에 짐 싸서 막내 며느리 집에 들어가 함께 살도록 해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한 번에 임신이 될지 어떻게 아니? 너도 나한테 이쁨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선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를 도우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기운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는 데 사용하라고 설명하신 거잖아요. 저보고 가정부가 되라는 건데 제가 멀쩡한 직장 놔두고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이게 문제야. 기회를 줘도 걷어차 버리잖니?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새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재덕이도 내가 말한 제안을 허락했는데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뚱이로 뭘 잘났다고 찬밥도 언밥 가리고 있는 거야? 하기 싫으면 당장 5억 토해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기회를 줘도 차버리는 너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니? 시모의 억지스러운 말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둘 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설득시키려는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바라보면서 없는 것들이 원래 자존심이 세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의 태도에 할 말을 잃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네요. 제 편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을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혼은 쉽지 않을 거라 했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데 뭘 잘났다고 한 해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임신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놔주지 않을 건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른 여자한테 감정 소모하며 연애하고 또 언제 결혼까지 해? 애 하나 낳아주면 원하는 이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월급도 당신이 일하는 회사보다 많이 준다는데 엎드려서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알지? 좋은 말 할 때 대꾸하지 말고 움직여. 알겠어?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아주버님, 그동안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앞뒤 꽉 막히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정말 말아먹는다고 했었거든요. 아주버님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 형님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들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형님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가족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지 혼자만 잘났다고 고개 치켜 세우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들 정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맞대고 살면 되겠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차라리 법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몬은 화가 치밀었는지 저에게 달려와 자기 아들 인생 돌려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어요. 이리저리 시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시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인지라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거친 숨을 들이키면서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를 밀쳤다고 저를 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아있던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다 깨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손을 올리길래 있는 힘껏 남편의 거기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며 고꾸라졌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결국 양가 집안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오고 갔지만 동서의 집안이 워낙 잘 살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남편 쪽에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제가 했다는 이유가 제일 큰 이혼 사유였어요. 부모님께선 더러워서 피한 거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며 손해를 보면서도 이혼을 서두르셨네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잘 살겠다며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렸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끝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집안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과거의 삶을 잊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게 되었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저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느 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에게 달려온 한 남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서로는 한참 동안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전 남편이 의전 차량에 내린 제 차 쪽으로 다가와 기사분에게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저와 다르게 남편은 경광봉을 들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던 전 남편이었는데 왜 주차 안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라 갈 길 가려는데 반대편에서 내린 부모님과 4살 된 제 아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가족을 보고 있었고 식당에서 마중 나온 현 남편이 제 아들을 번쩍 들어안아 껴안으면서 저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본 남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저처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해서 자주 시간을 가졌었는데 회사를 나와 사업을 한다는 말에 저도 함께 뛰어들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꽤 많은 수의 직원을 두게 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해외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의전 차량을 이용했던 거였죠. 지금의 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잘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까지 생겨서 제 인생은 전 남편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변함없이 주차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께선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곤 아는 체 하지 말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라고 떠미르셨네요. 그날이요, 2번 다시 엮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급하게 나가 전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저번에 식당에서 당신을 보고 너무 변화된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만큼 놀랐었어.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한 삶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병원비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거든. 희귀질환이라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네. 멀쩡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희귀병이라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병원비는 매일 모자란 상황이야. 내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도움을 베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의 가족 문제를 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더 이상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부럽다고 했던 동선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 아니었어? 여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만든 업보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우리 집안이 재수씨 가족 말 듣고 큰 거 한 방 해보겠다고 부동산 공동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망해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상태야. 재수씨네 가족도 많은 돈을 잃어서
가족 간의 균열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동생도 이혼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 많은 빚을 갚아 나가다가 동생이 과로로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성 하반신 마비로 부모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당장 손을 벌릴 곳이 당신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도 있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는 나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 내 마음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사정을 봐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건 당신 집안이 선택한 일이잖아. 이혼할 때도 내가 임신을 못한 게 죄라며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가려고 비싼 돈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 소송에서 이겼었잖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알아?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던 건 생각 안 해?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잘못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현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왔어요. 전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보호해 주려고 앞을 가로막아섰고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지갑을 열면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라고 손에 10,000원 한 장을 쥐어 주었네요. 전 남편은 자존심도 없는지 손에 들어온 10,000원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군 채 급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2번 다시 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안타깝네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인데 어쩌겠어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찝찝한 건 만에 하나 돈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남편에게 전 남편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지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